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천만여자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입니다. 1교시에는 그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풀어냈어요. S 이전 22죠. 22. 22 모델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거기 특히 울트라 모델이 있는데 이 울트라 모델이 과연 노트로 대체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S펜도 들어갈 것 같아. 제 느낌은 노트라는 이름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S22의 울트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명 디자이너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했지만은 앞으로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은 아주 멋지게 좀 잘 만들어야 돼요. 기능도 좋고 그리고 또 엑시노스 그 칩에 대한 그 2200이죠. 그것도 좀 잘 만들어야겠죠. AMD GPU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멋진 성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프리미엄 폰 쪽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지금 치열합니다. 왜냐? 지금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중국 애들도 치고 들어오지. 또 거기에 또 미국 애플도 있지. 응?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기존의 그 바 타입의 그 스마트폰은 한계가 있다고. 접어야 돼. 늘리거나 뭐 하여튼 이런 뭐 새로운 기술로 자꾸 이제 변모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참 치열합니다. 치열해. 진짜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장사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경쟁자는 자꾸 늘어나지. 치고받고 하면서 그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쳐야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기술력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이런 면에서 삼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삼성은 그 앞에 먹구름이 있느냐, 먹구름. 삼성 앞에 먹구름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것도 있고, 공급망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뭐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여러분들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는 사상 첫 분기 매출 70조 원을 시대를 열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IT나 반도체 업계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죠. 지금 상당히 또 어두운 면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그 실적을 꼼꼼히 한번 뜯어보면은 수익성 하락의 징조가 보이는 그 와중에도 외부에서 복합 위기가 이제 닥쳐오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답답해 보이는 부분도 있죠. 그 반도체랑 함께 실적의 양대 기둥이 뭐였습니까? 그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이곳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도 삼전의 그 앞길에 약간 먹구름을 약간 들이운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매출이 73조고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이에요.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업 부문별 상세 실적은 이달 28일 정도에 이제 공개가 돼요. 한번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그때 보면 다시 설명해 보겠고요. 증권가 추정에 따르니까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 가운데 약 10조 원 정도가 메모리 아니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하여튼 여기가 시스템 반도체 등 그 반도체 사업이 약간 차지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 이는 전체 영업이익의 한 67%를 가지고 있어요. 67%. 반도체가 67% 정도 되는다.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까지는 그 반도체 사업이 작년 대비 견조한 성적을 냈고요. 실적을 약간 견인할 것으로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3분기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또 보니까 4분기는 약간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매출이 한 73에서 75조 정도, 영업이익은 한 15조 원 내외로 보는 것 같은데 일단 4분기의 디램 가격 하락 반전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감소가 좀 불가피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매출이 한 280조, 영업이익이 53조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직전 최고치였던 2018년을 압도하는 사상 최대치가 확실시 되고 있어요. 매출이 300조 원에 불과했는데 20조 원만 남겨둔 숫자이기도 하죠. 지금 보니까
일단 2018년과 비교하면은 수익성 악화의 징조가 뚜렷하게 나온다. 그렇게 나옵니다. 삼전이 2017년부터 2년간 계속된 그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었어요. 2017년도는 아주 좋았죠. 뭐 쭉쭉 잘 나갔습니다. 그때는 2018년 매출이 한 243조 7,70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58조 8,900억이었으니까 하여튼 뭐 2017년도 참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4%가 이제 넘고 반면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한 19%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네요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다. 삼전의 그 수익성을 압박하는 1차 요인이 뭐냐? 이제 반도체다 반도체. 이 반도체 피크아웃이야. 피크아웃. 이 피크아웃이 문제다. 올 들어서 고공행진을 지속했던 반도체 가격이 이제 3분기부터 갑자기 쭈춤하더니 이제 어깨는 이제 슈퍼사이클 예상보다 빠르게 저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을 또 내놓고 있어요. 주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올 4분기에 PC용 그 디램 고정가가 5에서 10% 정도, 서버용 디램 고정가가 가격이 최대 5%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전망. 전망한 바 있고 실제로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예상보다 빨리 수요를 앞질렀다는 그런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호황론을 유지했던 그 월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제 부정론을 딱 피는 거예요. 피크아웃 주장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데 골드만삭스가 단기적으로는 PC용 메모리 주문 감소를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모바일, 서버용 반도체 수요도 이제 줄어가지고 전반적인 가격 하향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장이 뚜렷한 징후 없이 가라앉고 있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 반도체 수요가 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재밌는 게 또 보면 웃기는 게 전력난, 또 전력난하고 또 코로나가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공급망 쇼크도 문제겠죠. 일단 극심한 전력난과 2022년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그렇게 친환경 규제를 강조하는 약간 중국이죠. 중국인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 중국의 전력 공급을 이제 줄이거나 이제 차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때문에 반도체, 뭐 스마트폰, 가전 이쪽 원자재 가격이 이제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이다. 원자재 가격 수직 상승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반도체 원판의 핵심 원료가 뭐냐? 규소의 규소, 메탈 실리콘 규소인데 이 규소가 중국 점유율이 67.5%예요, 규소가. 최근 윈난이나 뭐 스촨성 등지의 그 생산량이 기존보다 90% 이상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달 초까지 석 달간 국제 시장 가격이 322%나 올라. 원자재 값이 320%, 3배 이상 올라버립니다. 또 동남아시아는 또 코로나 그 델타 변이 때문에 확산되니까 삼전에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 생산에 막 제동을 걸고 있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또 삼전의 글로벌 핵심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베트남 아닙니까? 거기 또 코로나 확산세가 막 계속돼. 그 공장 가동률이 절반 아래로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잦고, 뭐 하여튼 이 밖에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품귀로 인해서 지금 스마트폰도 원활한 생산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다 스마트폰 사업이 더 지속적으로 위기설이 막 제기되고 있고, 뭐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이 좀 앞서 나가는 가운데 중국 애들이 문제잖아. 또 여기 샤오미 등 중저가 폰을도 앞서가지고 삼성전자는 뭐 바짝 추격하고 있고, 삼전은 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간 지역적인 약간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약간 좀 겹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리 포인트 리서치 보면은 지난 2분기 삼전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5,790만 대 정도 기록하는데 점유율 1위를 이제 수성을 했는데요. 그러나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4%나 줄었어요. 점유율도 3% 정도 떨어져가지고 17.63%고 이 기간에 샤오미는 많이 늘었어. 2배 이상 늘어가지고 5,300만 대 출하량을 보였습니다. 삼성과의 차이도 거의 1% 차이나 1%포인트 줄였고 여기 프리미엄품하고 5세대 5G 시장에서도 삼전이 약간 경쟁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그 아이폰 시리즈가 연간 1억 대 이상 판매되는 동안에 삼전의 갤럭시 시리즈 연간 판매량이 한 3천만 대 수준 이하로 약간 내려갔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극복을 해가지고 삼성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세운 게 이제 뭐 갤럭시 Z 폴드 3, 뭐 플립 3, 이제 삼전의 3세대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세를 약간 바꾸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기도 하고 있고
왜냐, 지금 세계 폴더블폰 판매 비중이 한 1% 미만밖에 안 되거든. 아직까지 그 보급화보다는 약간 대중화가 아직 멀었어요. 대중화 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4월부터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그 무선 사업부에 대한 경영 진단에 나섰답니다. 경영 진단. 7월까지로 예정됐던 이 진단은 8월로 늦춰져서 또다시 연장됐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삼성은 더욱더 뭐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하고 더 쪼우고 뭔가 변화를 보이려고 할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걱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삼성은 이렇게 앞으로 먹구름이들이 오더라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뭔가 변화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울한 소식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시장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기업,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잘 극복하리라 봅니다. 제가 좀 희망적으로 좀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또 잘 슬기롭게 잘 대응하겠죠. 예전에는 이거 더 힘들었어요. 옛날에 그 메모리 치킨 게임 할 때는 아주 막 비참했지 뭐. 비참했어요. 초창기 스마트폰 시대 도 그랬고. 그래도 삼성전자 다 헤쳐나왔잖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잘 나가던 노키아도 보세요. 저렇게 한 방에 훅 가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삼성이 이겼잖아 결국은. 앞으로도 삼성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3교시 때 봬요.